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마스 강변에 나와봤습니다. 아니, 날씨가 더워서 집안에서 찍을까 했었는데 계속 집안에서만 찍으면 내가 서울시 중랑구인지 경기도 부천시인지 알게 뭐야.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음을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과 이웃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마스 강변에 나와보았습니다. What is the Maas River in Dutch? Maas Rivier. 네, 마스 리비에라고 하고요. 이게 강 이름이 MAAS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어에서 A가 2개 붙으면 아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뭐 네덜란드는 예외에도 예외가 있는 아주 극악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렇게 적용된다고만은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근데 올해 여름이, 아니 한국도 너무너무 덥지만 네덜란드도 다 계속 진짜 너무 더워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올해가 우리에게 남은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날 처음 만나서 뭐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네덜란드 살아요. 그러면은 다들 왜 네덜란드 사세요? 를 되게 많이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실은 이게 로테르담, 저는 이렇게 어디 사세요? 네덜란드 로테르담 산다 라고 하면 다들 그냥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다들 왜 그렇게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로테르담이 아니라. 로테르담이 그래도 이래봬도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지도에서는 노트르담이 한참 밀린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네덜란드 살게 된 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흘러온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았던 데는 영국 런던 그리고 영국 소도시에 살았었고, 그 뒤로 체코 프라하로 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5년 가까이 살았었고, 근데 5년 가까이 살았는데 실은 그때 저는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체코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였고, 나름대로 둘 다 자리도 잡은 상태였고, 그래서 체코 사는 일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좀 솔직히 이제까지 살았던 나라 중에서 체코를 제일 길게 살았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길게 살았던 게 한 2년 반, 뭐 2년 이랬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았었어요. 네, 그렇게 살던 우리한테 좀 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아실 테지만 그 코로나가 터졌고 그 글로벌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체코에서 살기가 좀, 체코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라는 의문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EU 내에서는 이거를 EU 내에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건 굳이 뭐 이민이라고 할 필요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그냥 같은 나라에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원래는 영국에 살았을 때도, 그때는 아직 브렉시트 전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살 때도 체코에 살 때도 전혀 우리한테는 다른 나라를 간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EU 내에서 이동을 했었으니까. 근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터지고 이제 국경이 봉쇄가 됐잖아요. 락다운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나는 뭐 어차피 뭐 한국에서 이미 비행기로 11시간 떨어진 곳에 사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때 토마스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토마스는 부모님하고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되게 친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1년에 적어도 네덜란드에 2번씩 갔었고, 토마스 부모님이 적어도 1년에 2번씩은 프라하에서 오셨어서 그래서 4번은 시간을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글로벌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국경이 완전 봉쇄가 됐고, 일단 어쨌든 두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체코에서 살 수가 없겠다. 왜냐면 적어도 우리가 같은 국경 내에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좀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는 그 배경으로 보이는데, 저쪽에 보이는 게 큐브하우스고요. What is in Dutch? Kubuswoning. 저거는 저기 끝에 보이는 저기 펜슬하우스라고, 연필처럼 생겨서 펜슬하우스라고 부르는 What is that? Het potlood. 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 네덜란드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큐브하우스라 펜슬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그때 토마스랑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팬데믹이 열정 마지막 팬데믹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질병은 앞으로 또 생길 거고, 이 코로나가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락다운이 생기고 국경 봉쇄가 된다면 적어도 같은 국경 내에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마스가 새롭게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몇 번의 인터뷰랑 몇 번의 리젝 메일을 받고 나서 이제 토마스가 새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 약간 웃겼던 게, 토마스가 처음에 그 회사랑, 토마스가 구한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게 가계약서라는 걸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 고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게 간략하게 한 장 정도의 완벽한 컨트랙트를 쓰기 전에 가계약서 같은 걸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가계약서에만 사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계약서에만 사인을 한 상태로 이제 토마스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지금 완벽하게 받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무슨 소리냐, 너는 이거 가계약서를 받았고 만약에 이 가계약서 받은 상태에서 또 너를 이제까지 있었던 걸 파기를 하면 너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 물론 이거니와, 이 사람들은 서류, 그 기능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계약, 이것까지 다시 다 해야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토마스는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그 마켓홀이라고 하는데, What is it in Dutch? Markthal. 마켓홀, it's like 마켓홀이라고 하는, 되게 안쪽에 보면 그 시장 같은 게 있는 되게 노트르담의 상징적인 빌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또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커플의 성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농담처럼 토마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커플 중에 알파는 나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토마스는 좀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좀 조심스러운 성향의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겠다고 하면 일단 그냥 간다, 일단 전진한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이 있었을 때도 토마스는 내가 사인한 건 가계약서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나는 어차피 이 정도까지 일이 왔으면 이거를 뒤집을 일은 없다, 이런 걸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토마스는 불안해하지만 나는 그때 토마스한테 됐고 우리는 네덜란드로 간다. 그래서 그때 토마스가 일했던 회사에 노티스를 주고, 유럽 회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노티스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둔다고 말하고 내 후임도 찾고 뭐 그 회사 내에서 정리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달 정도의 노티스를 주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월세집들이 대부분 한 달 정도의 노티스를 주고 나는 이 집을 다 간다라는 고지를 랜드로드 집주인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 토마스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영어 표현 중에 burn the bridge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단 내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한국으로 치면 약간 배수진 같은 건데, 나는 어쨌든 간에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겠다, 그런 의미의 거거든요. 근데 토마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토마스가 그 표현하기로는, 있잖아,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오고 나서 다리를 불태워. 근데 너는 다리 중간에서 갑자기 쳐다보고서 다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뭐해? 뛰어! 그냥 막 뛴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일 처리를 하는 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죠. 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아니, 실은 남은 그 클로징 멘트를 밖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그래서 마무리는 집에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정말 진짜 네덜란드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왔다라고 간단하게 진짜 그냥 정리를 해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왜냐면 또 일어나는 세상 일에는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다. 지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원래 처음에 살았던 곳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아니고 아르넴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게
아직도 발음을 네이티브 발음처럼 하지 못하는 그 아르넴. 이게 그 독일 국경 근처에 서쪽에 네덜란드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무리 지금 내 친구들한테 몇 년 동안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도시인데 그나마 로테르담 오니까 그래도 로테르담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로테르담이 아직도 노트르담보다 인지도가 낮다. 분발해라 로테르담. 그래서 다음번에는 왜 네덜란드 중에서도 로테르담이라는 도시에 살게 됐는지 이거는 다음 영상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덜란드가 네덜란드어로 뭐야? Nederland. 아르넴? Arnhem. 로테르담? Rotterdam. Why do I live in Netherlands?